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내 아들 만석이니? 강세란이 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이번 사건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정다정 살인미수 혐의에는 강세란뿐만 아니라 강만석의 쌍둥이 동생 바로 최영식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강세란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확정된 이상 대포택시까지 공수해와서 직접 범행을 실행한 최영식도 당연히 경찰서에 끌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윤보배와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던 강세란이지만 이번에야말로 가짜 손녀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보배 여사는 강세란이 정다정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냉동창고에 정다정을 가뒀던 사건도 자칫하다 정다정을 죽게 만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남의 딸을 자기 딸과 바꿔치기를 하여 멀쩡한 아이를 죽게 만들다니, 자식에 대한 집착이 상당한 윤보배 여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절벽에서 정다정을 밀어서 죽이려 했다? 아무리 윤보배 여사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강세란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강세란의 죄를 용서해준 윤보배 여사지만 더 이상 남아있는 인내심이 없다고 봐야겠죠. 결국 강세란이 체포된 경찰서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윤보배 여사. 강세란,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다정이 딸을 네 딸이랑 바꿀 수가 있어?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할머니, 이건 누명이에요. 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왜 제 말은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입 닥치지 못해? 넌 이제부터 이 윤보배의 소녀가 아니다. 감방에서 죗값 치르고 출소하더라도 날 찾아올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데 바로 그때 드디어 윤보배 여사에게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만석과 똑같이 생긴 최영식이 정다정 납치 공범으로 경찰서에 끌려왔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만석아, 내 아들 만석이 맞지? 세란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만석이가 살아있었어? 최영식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는 순간 앞으로 강세란에게 영원히 돈을 뜯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강만석인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연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과거 기억을 잃어버려서요. 여사님이 제 어머니신가요? 아이고 내 아들 만석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지 뭐야.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뜻처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는 없었습니다. 여사님, 이 사람은 강만석 씨가 아니라 최영식 씨예요. 뭐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틀림없이 우리 만석이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왕유하는 강만석과 최영식의 얼굴이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그동안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던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었어요. 사채업자도 아니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강세란과 붙어다니고 강세란의 범행을 돕기까지 했는지, 강세란과 최영식이 도대체 뭘 숨기려고 그렇게 수상하게 행동했는지 전부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죠. 여사님, 지금 당장 강세란 씨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셔야 해요. 아무래도 저희 모두 강세란 씨와 천혜자 씨한테 감쪽같이 속았던 것 같아요. 결국 윤보배 여사와 왕유하는 강세란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보배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아직 검사 결과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윤보배 여사는 강세란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도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세란의 성격이 이렇게 모났던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물론 강세란의 친모인 천혜자가 강세란과 비슷하게 악독한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성격은 둘째치더라도 강세란의 생김새가 윤보배나 윤보배의 남편을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죠. 무려 2년이란 세월 동안 강세란과 천혜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왔고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줬는데 혹시라도 정말 가짜라고 나오기라도 한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조차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윤보배 여사는 신덕수가 죽기 전에 들고 있었던 강만석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래, 맞아. 만석이 어깨에 점이 있는데 가짜일 리가 없지. 오른쪽 어깨에 왕점이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어.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피가 묻어있는 강만석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아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깨에 있던 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보고 윤보배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맙소사, 점이 없어. 만석이 어깨에 점이 없다고. 양집사, 천실장 당장 내 방으로 불러와 당장. 결국 윤보배 여사의 불호령에 쏜살같이 달려온 천혜자. 어머님 왜 부르셨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마. 세란이 내 손녀 아니지? 어머니,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무시도 모자라서 우리 세란이까지 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밀겠다? 그러자 윤보배 여사는 점이 없는 강만석의 사진을 천혜자에게 들이미는데요.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천혜자. 양집사, 당장 이 물건 쫓아내 당장. 결국 천혜자는 2년 동안 윤보배를 감쪽같이 속여왔지만 강세란이 벌인 만행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짓골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맙니다. 그렇게 천혜자가 쫓겨난 다음날 보배정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는데 검사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라는 세 글자가 버젓이 적혀 있었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윤보배 여사였는데요. 의식을 되찾은 윤보배 여사는 강세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신덕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 신덕수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손녀를 찾았다는 생각에 신덕수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죽기 전에 보배정에서 매몰차게 내쫓았던 것이 내내 마음이 쓰이던 참이었는데 강세란 때문에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으니 더더욱 미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내가 미안했네.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주게. 결국 신덕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윤보배 여사인데요. 그런데 윤보배 여사는 신덕수의 사진을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강만석의 사진을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 감정은 바로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뭐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었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피가 섞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윤보배 여사가 순간적으로 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맞아. 신씨도 내 아들이랑 똑같이 사랑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었지. 설마 그럼 그 순간 윤보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정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전에 김할머니가 자신이 아들에게 건네줬던 유일한 증표, 바로 황금배 내쩌고리를 얘기했던 걸 생각해보면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 사랑보육원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신덕수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와 똑같다면 당연히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보세요? 다정이니? 네 여사님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화했어.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 어깨에 점 같은 게 있었니?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빠 어깨에 파란색 점이 있었어요. 아빠 어깨를 주물러드리다가 우연찮게 봤거든요. 결국 윤보배 여사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신덕수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하고 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